세오대문 어느 구석진 곳, 먼지 쌓인 골목길과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민지는 엄마와 함께 고로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가장 가난한 동네인 관악이었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이곳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나눔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겨우 13살이었지만 이미 가난한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엄마 김 씨는 남대문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고 민지는 엄마와 함께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워 생활했습니다. 민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일하며 골목길을 누비며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지는 항상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도 없었고 즐거운 나들이나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대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이 힘든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민지는 맑은 마음을 지키며 세월과 역경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언젠가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여느 날처럼 평범한 아침, 민지와 엄마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희미한 햇빛 아래 이미 공기는 후덥지근했습니다. 민지는 낡은 바구니와 찢어진 가방을 들고 수영 쓰레기장 근처의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장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여러 날 동안 쌓인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틱, 금속, 신문지, 심지어 고장난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민지와 엄마는 그 공간에 익숙해져 있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악취와 먼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 민지는 폐지 조각을 줍다가 갑자기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민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 쓰레기 더미에 숨겨진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뭔가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걱정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동물일까? 민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를 열어본 순간 민지의 눈빛은 가라앉았습니다. 대나무 바구니 안에는 태어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된 남자 쌍둥이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조용히 누워 있었고 울음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다만 젖은 눈물 자국만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아기들이 수영 쓰레기장에 버려진 걸까? 민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쓰레기 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아기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측은함에 민지는 곧장 아기들을 안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민지는 어린 아기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기들의 눈은 아직 감겨 있었지만 삶의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얘들아, 괜찮을 거야. 내가 돌봐줄게. 민지는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2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기들을 쓰레기 더미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 엄마는 민지가 데려온 갓난아기 쌍둥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어린 아기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지야, 정말 괜찮겠니? 우리 돈도 없고 우리부터 챙겨야 하는데 아기들까지 키우려면. 민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은 단호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엄마, 아기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안 돼, 엄마. 민지 엄마는 딸의 눈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딸이 보여준 희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와 함께 아기들을 돌보는 데 동의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돌보는 처음 며칠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아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도움을 받아 민지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기들을 재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태영과 준호라는 이름의 쌍둥이 남자 아기들은 민지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헌신적인 언니이자 희생적인 엄마의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작은 집 안에는 웃음소리와 이야기, 위로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태영과 준호를 친동생처럼 사랑했습니다. 민지가 아기들을 키우기로 한 후 민지와 엄마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은 원래도 어려웠지만 이제 새 식구의 몫까지 더해야 했습니다. 매일 민지와 엄마는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귀여운 쌍둥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샘을 하며 민지는 아기들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들이 울지 않도록 달래야 했습니다. 태영과 준호가 잠시 잠들 수 있었지만 깨어나면 어김없이 울었고 민지는 급히 아기들을 안아달래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아가들 착하게 자야 해. 민지는 속삭이며 아기들을 따뜻한 품에 안았습니다. 민지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딸과 손주들을 사랑했지만 두 아기들을 돌보는 일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깨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난한 삶 속에서 사랑만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줍는 일은 여전히 가족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민지와 엄마는 골목길과 쓰레기장을 누비며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팔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충분히 쉬지 못했지만 태영과 준호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된 세월 속에서 민지는 태영과 준호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기들에게 젖병으로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들이 울 때마다 달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마치 두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망설임이나 후회 없이 돌봤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민지와 김씨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두 아기 모두 건강하고 똑똑했습니다. 준호는 형보다 조금 더 컸고 늘 장난기가 넘치고 주변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태연은 과묵했지만 항상 모범생처럼 행동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민지와 김씨가 최선을 다했지만 삶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돈은 점점 부족해졌고 두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일을 하러 간 사이 엄마가 아파서 집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민지는 아기들이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습니다. 김 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민지는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쓰레기를 주웠지만 항상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점점 더 자랐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오후 민지와 김 씨가 작은 마당에 앉아 있는 동안 태영과 준호는 평범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이러다가는 아기들 키울 돈도 부족해질 거야.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민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삶으로는 두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지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아봤지만 항상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태영과 준호가 잠든 후 민지는 창가에 앉아 주변 집들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민지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올까요? 그러한 생각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민지는 태영과 준호와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삶이 점점 더 힘들어져도 민지는 단 한 번도 태영과 준호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 두 아이는 그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고 꼼꼼하게 돌보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밝은 눈과 늘 웃는 얼굴을 가진 준호는 민지에게 끊임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장난을 칠 때마다 민지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태연은 과묵했지만 늘 모범생처럼 행동하고 남을 배려했습니다. 민지 누나, 내가 도와줄게. 태연은 민지가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기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민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태영과 준호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아기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을 때 갑자기 중년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 씨이고 가족 친구입니다. 민지 씨가 키우는 두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지 씨와 가족을 돕고 싶습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남자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연락이 끊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그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김 씨가 집 안에서 나왔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민지가 키우던 쌍둥이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온 가족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그날 중년 남자 박 씨가 자신을 소개하고 태영과 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 아기들을 꼭 끌어안았고 낯선 남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집 안에서 나왔고 그녀의 눈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민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때 박 씨는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 태연이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아기들의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다시게 데려가고 싶습니다. 김지 씨의 말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지는 엄청난 긴장감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비밀이 점점 풀려나가고 민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저희에게도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서 납치되었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찾았지만 허사였죠. 나중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김지 씨를 올려다보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김지 씨의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부유한 사람의 친자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낳은 것일까요? 태영과 준호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이 모든 질문이 갑자기 민지의 마음속에 들이닥쳐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아기들을 친자식처럼 돌봤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민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이것이 큰 충격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이들을 진짜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고 가난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고 고통과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녀는 태영과 준호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민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태영과 준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 아기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시험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이 울 때마다 달랬던 기억, 밤샘을 하며 밥을 먹였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태연과 준호는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아기들의 진짜 부모라면 민지는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비록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녀에게 이러한 상황을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민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 진실에 맞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지는 방구석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태영과 준호가 있었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박 씨 부부의 등장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태영과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돌봤습니다.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아기들을 재우기 위해 밤을 새는 것까지 모든 어려움에 맞서왔습니다. 그녀가 두 아이에게 쏟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지는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그녀의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이었고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태영과 준호가 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민지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지만 만약 아이들의 친가족이 집에 있다면 그녀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기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자문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가난한 환경에서 계속 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그녀의 전부였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박 씨 부부를 다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고 그녀는 그 일에 맞서야 했습니다. 민지가 박 씨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고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침묵하며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본 후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연이와 준호가 당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봤고 제 사랑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박 씨는 듣고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는 당신이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우리처럼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고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나요? 태연이와 준호는 제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아이들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어요.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지는 아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들은 여전히 방구석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준호는 여느 때처럼 장난스럽게 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지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따뜻하고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고 김 씨를 괴롭히며 웃던 모습들을요. 민지 씨,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아이들을 붙잡으신다면 아이들은 계속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삶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민지는 말을 잇고 태영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줄곧 서 있었고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민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마침내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사랑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받든 가난한 가정에서 받든 상관없다. 네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으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는 항상 네 편이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김씨가 태영과 준호에게 준 사랑은 민지의 사랑과 같았고 아무런 차별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는 일어서서 박씨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숨을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태연이와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요. 저는 아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봤고 다시는 아기들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이라도. 박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고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민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쉽게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지는 이미 태영과 준호의 진짜 엄마였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박 씨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필요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항상 제 아들일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태영과 준호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민지의 가족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민지와 김씨가 아이들에게 준 사랑 덕분에 모든 어려움은 작게 느껴졌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매일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밥을 먹고 민지의 미소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태영과 준호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아이들은 민지에게 친부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박씨 부부에 대한 이야기와 왜 같이 살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영과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해.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의 가족은 앞으로도 태영과 준호의 가족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만약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비디오를 공유해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침을 삼키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슬픈 눈빛을 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침묵에 잠겼고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모호한 느낌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민지는 몇 년 동안 태영과 준호를 키운 시간이 외부의 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민지의 망설임을 눈치챈 박 씨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아기들을 저희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못한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씨는 말을 마치고 아내인 김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지 씨의 눈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민지와 김 씨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썼습니다.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부부의 등장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돌봤고 아기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민지의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가족은 앉았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박 씨가 했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바라본 후 여전히 슬픈 눈으로 태영과 준호를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박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아기들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듯했습니다.
민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모호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희는 아이들을 잃고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나쁜 사람들에게 납치당했고 그 후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키워지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조사했고 이곳을 찾았지만 민지 씨와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가난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태영과 준호를 품에 안고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아내 김지 씨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 두 아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친자식이 아닙니다. 태연이와 준호는 저희의 친자식이 맞지만 저희의 친자식은 정말 아닙니다.